안녕하세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방부터 보시려면 5분 20초, 애프터눈 티는 8분 20초, 해피아워는 11분 40초, 수영장은 14분 10초, 조식은 15분 10초, 라이트 스낵은 17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2인 기준으로 날짜에 따라 다르지만 40만 원대부터 70만 원대 정도인 것 같아요. 위치는 소공동에 있어요. 을지로 입구역이랑 시청역이 가까워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호텔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다 같이 붙어있는 호텔들이 접근성이 다 좋기는 하죠. 옆에 있는 조선 호텔도 그렇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더 플라자도 있고 위에 포시즌스도 있어요. 롯데나 이 주변 호텔들은 그래서 주변으로 쉽게 놀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가깝냐면은 여기가 롯데호텔 로비예요. 이 로비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쭉 내려가면은 바로 롯데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숙박하면서 다른 곳들도 좀 보고 그러고 싶을 때 괜찮죠. 워낙에 가까우니까요. 롯데호텔은 국내에서 상당히 좋은 호텔 중에 한 곳이에요. 여기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긴 하지만 예전부터 국내에서는 제일 높은 급을 유지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오픈했을 때부터 유명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라 저도 뭐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이날 제가 갔었던 롯데호텔은 신간 쪽에 있는 이그제큐티브 룸입니다. 신간은 본관 바로 옆에 있는데 체크인하는 곳이 1층에 없고 1층 로비랑은 따로 떨어져서 신간 15층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붐비지 않아서 편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올렸었던 그 밥을 여러 번 주는 패키지예요. 다른 호텔들도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제가 다녀왔었던 곳들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느꼈던 곳이 신라호텔이랑 이 롯데호텔입니다. 좀 더 낮은 가격대의 호텔들도 비슷한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괜찮은 곳들이 있어서 올리고 싶기는 한데 그곳들은 이거 롯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이나 둘 다 기본적으로는 음식이나 분위기들이 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또 둘이 라운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자면 서로 우위가 있는 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또 길 가는 영상이 다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크게 비교를 하자면 음식은 신라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술은 롯데가 좀 더 나아요. 나머지 수영장이나 뷰나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 그 부분 영상 나올 때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둘이 비슷합니다. 여기도 40만 원대부터 날에 따라서는 7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하네요. 가격은 2인 기준입니다. 이 호텔 숙박 같은 경우는 그 성수기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에 달라져서 딱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배 차이 나는 거 정도는 아닌데 저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갔었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패키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박을 하면서 3끼 정도 밥이 포함된 패키지예요. 그래서 호캉스 와서 쉬면서 먹고 뭐 쉬고 다시 먹고 하는 거라 벌크업 할 때 가도 좋을 패키지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1kg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갔어요. 식사가 기본적으로 뷔페다 보니까 많이 안 먹으면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 어느 정도 조심을 하더라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냥 마음 내려놓고 전날 굶고 다음날 조금 먹을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체크인할 때 주는 설명서예요. 16층 라운지 이용을 4번 정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체크인을 하고 첫 번째로 가서 애프터눈 티세트를 먹게 돼요. 이거 다음에 6시부터 저녁이라 여기에서는 소소하게 먹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시부터 8시까지 있는 해피아워. 밥이랑 술이 무제한이라 많이 먹겠대요. 아무래도 메인이라 음식의 종류도 괜찮은 편이고 여기는 술을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어서 기분 좋게 먹고 오면 됩니다. 이거 다 좋은데 단지 롯데는 이 시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2시간은 좀 짧죠. 세 번째는 조식. 6시 30분부터 10시까지예요. 방문객 수가 적을 때는 라세르 조식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숙박한 날은 평일이라 이 객수가 적었는지 라세르에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라세르 조식이 더 푸짐한 편이라 이러면 이득을 봤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타임. 이거는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티나 커피 마시고 과자 몇 개 먹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도 한 끼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호텔 시설은 헬스장이랑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6시부터 밤 10시까지고 이거는 롯데 본관으로 가야 돼서 여기서 가기에는 길이 약간 멀어요. 그거 외에는 자잘하게 무료 다림질 서비스랑 턴다운 서비스라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원하는 고객에게 방을 치워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생색내기 같기도 하죠. 밥 먹으러 갈 동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3시에 체크인을 했는데 4시부터 치워준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얼마나 방이 정리할 게 생기겠나 싶으니까요. 이 강제는 아니라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타워에 숙박할 때는 무료 발렛 서비스가 1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올 때 발렛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영상 부분들에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롯데호텔의 바나 라운지를 제외한 음식 업장들을 약간 보면은 신라호텔보다는 덜하지만 여기도 식음이 강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간 맨 꼭대기에는 피에르 가니에르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프렌치 업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본관 쪽을 보면은 예전에 제가 올렸었던 한식당 무궁화. 무궁화는 부모님 생신 때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모모야마 여기는 일식당이고, 도림 여경옥 셰프님이 있으신 곳인데, 여경옥 셰프님은 여경래 셰프님의 동생분입니다. 여기 중식도 맛있어요. 뷔페인 라세느, 여기도 서울 호텔 뷔페들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편입니다. 조식이지만 이날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했네요. 이제 복도를 지나서 방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숙박한 방 이름은 이그제큐티브 프리미어 더블룸입니다. 여기서부터 오즈모 포켓은 화각이 안 좋아서 핸드폰으로 바꿔들었어요.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은 화장실이랑 드레스룸이 있고, 앞으로 직진하면은 방이 나와요. TV는 큰 편이고 소파랑 침대가 있습니다. 이 방이 기본 사이즈보다는 약간 큰 방이에요. 그래서 저 테이블 있는 정도 사이즈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뷰를 보면은 건물 뷰라고도 볼 수 있고, 건물 외벽 뷰라고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조선 호텔이 작게 살짝 보이고, 나머지는 다 저 하얀 외벽에 빗자국 난 건물 뷰. 뷰는 라운지에서 챙겨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왼쪽에 조금 보이는 부분이 화장실이에요.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보라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바닥도 보라색이고 시트도 보라가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침대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적당히 단단하면서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는 침대입니다. 호텔이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호텔들이면은 침대도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긴 해서 그런지 여기도 침대가 좋네요. 영상 찍는데 제가 눕기에는 좀 그렇고 쿠션을 던져봤습니다. 침대 옆에는 콘센트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 곳들이 많아서 좋아요. 핸드폰 하면서 계속 누워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양쪽에 있어서 좋습니다. 서랍 아래에는 룸서비스 메뉴판. 이그제큐티브로 오면은 룸서비스는 주문할 일이 별로 없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 남겨두는 메뉴판 사진,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침대 옆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은 깔끔한 편이에요. 리모델링을 한지 그렇게 오래 지나 보이진 않네요. 어메니티는 딥디크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법이 바뀔 거라 저런 미니 사이즈가 아닌 대용량으로 비치를 나중에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세면대 서랍 아래에는 일회용품들이 있어요. 칫솔이나 일회용 면도기 같은 애들입니다. 이제 화장실 안에 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화장실이고 다른 하나는 욕조예요. 여기도 바디용 어메니티가 따로 있어요. 이제 문 2개에서 왼쪽으로 살짝 돌면 드레스룸 비스무리한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대랑 짐이나 옷을 넣어두는 공간이에요. 옷장이 상당히 큰 편이라 짐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편할 수 있겠네요. 저는 호텔 올 때는 최대한 짐을 안 가지고 다녀서 작아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무료 셔츠 다림질 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셔츠를 2개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까먹고 그냥 왔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오른쪽에 현관문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바. 호텔의 미니바는 가격이 곤란해서 좀 무섭죠. 저는 좀 많이 무서워해서 항상 이런 거는 구경만 하고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만 찍고 잘 먹지는 않아요. 어차피 다른 음료나 술들도 라운지에서 마시면 되니까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에비앙 생수만 마셨습니다. 설탕이랑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6개. 잔들은 옆에 흰색 장에 숨겨져 있어요. 열면은 이거저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이에요. 이제 방도 다 받고 밥 먹으러 이동을 하게 됩니다. 16층에 있는 라운지로 가면 되는데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식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여기는 상당히 자주 오게 돼요. 이렇게 애프터눈 티도 먹으러 오고 저녁도 여기서 먹게 되니까요. 이날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침은 라센으로 가서 아침은 안 왔지만 나중에 체크아웃하고 한 번 더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신라 호텔에 비해서 묘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라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사람이 항상 많거든요. 그래서 애프터눈 때 와서 자리 지키느라고 저녁 시간까지 그냥 자리 잡고 노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서 좋아요. 라운지가 넓이도 또 상당히 넓어요. 롯데분들이 보시면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날 만족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하나 건너 한 팀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구역별로 한 팀씩 있는 정도였어요. 이게 제가 차지한 구역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면은 라운지 자체도 상당히 만족스럽긴 해요. 사람이 많았어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라운지의 뷰는 건물 뷰예요. 여기도 외벽이긴 한데 뭔가 좀 예쁜 외벽입니다. 높이도 적당하고 끝에 산도 보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래를 보면은 도로가 있어요. 아직 이때가 오후 4시쯤이라 그런지 차는 많이 안 막혔어요. 이제 드디어 음식입니다. 과자들이네요. 얘네들은 거의 항상 있는 애들인데 몇 종류의 과자랑 망고 마카롱이 있어요. 저 대추는 두바이 대추야자. 꿀에 절인 거라 달아요. 이거는 피칸이고
음료수는 탄산음료들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탄산수랑 진저에일 그리고 토닉워터 같은 애들이에요. 얘들로 나중에 저녁에 칵테일을 만들어 먹어도 좋죠. 커피 같은 경우는 직원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져다 주십니다. 저는 아이스 커피랑 탄산수, 일행은 라떼를 주문했어요. 피카는 비싼 거니까 조금 먹었고 망고맛 마카롱은 그닥 맛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과자는 뭐 다 그냥 과자들이고 애프터눈 티 때는 과자들보다는 샌드위치 같은 걸 조금 먹고 저녁을 위해서 배를 비워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애프터눈 티 세트, 작은 샌드위치 2종이랑 이런저런 과자들이 위에 얹어져서 같이 나와요. 위에 딸기 하나 올라가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자몽 아이스크림이랑 블루베리,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도 괜찮아요. 그냥 음식만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장르가 다른 게 하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샌드위치는 둘 다 적당합니다. 엄청 맛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연어도 들어가 있고 게살 크래미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재료기도 하고 소스 섞어서 약간 촉촉하게 간을 해둬서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딸기도 커다랗고 맛있긴 한데 제가 실수로 혼자 말도 안 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이거 2개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티타임입니다. 저는 1시간 정도 먹다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티타임이 끝나고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때 방에서 쉬는 것도 괜찮고 수영장 같은 곳을 가는 것도 좋아요. 호텔 주변을 구경하는 것도 좋죠. 도심이라 가볼 만한 곳들도 은근 많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냥 방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해피아워. 여기도 술과 음식이 무제한이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라운지 이용하는 숙박할 때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롯데의 해피아워는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음식만 먹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술 마시는데 2시간은 좀 짧죠. 그래도 8시까지가 음식이랑 술이 제공되는 시간이고 라운지 자체는 10시까지 오픈을 해둬서 7시 50분쯤에 마무리 안주들이랑 술을 몇 가지 받아와서 조금 더 마시면서 놀 수는 있습니다. 술들입니다. 롯데호텔의 해피아워는 술이 괜찮아요. 샴페인 중에 떼땅저가 있는데 저게 소매 가격이 6만원은 할 거고 보통 음식점에서 마시면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맘속에는 저거 한 병만 먹어도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시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술들도 괜찮은 편입니다. 칵테일도 있어요. 시그니처 칵테일 3종. 셋 다 마셔봤는데 저는 K믹스가 제일 나았어요. 그리고 저 3종이 아니더라도 술재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면 만들어주시는 편이에요. 다른 고도주 술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위쪽에 비싼 애들은 다 장식이고 마실 수 있는 애들은 여기 아래쪽. 얘네들이 마실 수 있는 술들입니다. 토닉이 있으니까 진토닉을 만들어 마셔도 좋고 이거는 온도락 위스키 7시 50분쯤에 마지막으로 받아와서 마셨습니다. 이제 음식 메인인 애들이에요. 찹스테이크랑 구운 야채, 연어 그리고 팔보채랑 불고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음식들이 괜찮아요. 얘는 칠리 진거미 새우 종류가 하나는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로스트 비프가 옆에 있는데 앞에 계신 셰프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씩 썰어주십니다. 파스타 이것도 좋았어요. 아무래도 파스타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 두고 퍼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는 게 면이 안 불어서 더 맛있죠. 크림, 오일, 토마토 셋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라운지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롯데가 이런 식으로 셰프님들을 섹션 따라 배치를 해둬서 좋은 것 같아요. 야채들도 있고 훈제 연어가 있네요. 연어 아래에는 연어랑 같이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바나나 같이 생긴 저거는 조개 관자예요. 그 옆에는 가자미 샐러드, 이것도 소스가 바나나 색이네요. 아스파라거스랑 버섯, 햄 종류들이 있어요. 올리브도 2종류 있고 여기는 술안주 섹션이네요. 그리고 치즈들 종류가 5종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디저트입니다. 빵들은 이불 덮고 있어서 그냥 저대로 찍었습니다. 블루베리 마카롱은 맛있었어요. 홀케이크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 디저트들이 있는 위치가 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상당히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과일은 4종류, 딸기철이 끝나가네요. 이거는 잘라놓지 않은 홀케이크, 제가 처음으로 잘라서 먹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더 잘라둘까 싶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제 것만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케이크 맛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8시까지 밥을 먹고 마무리 한 잔 받아다가 술을 좀 더 마셨어요. 이후에는 롯데호텔 주변을 둘러봐도 좋고 수영장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술 마시고 이날은 자고 수영장은 다음 날에 갔습니다. 수영장은 본관에 있는 걸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신관에서는 본관으로 가려면은 1층에서 이동을 하거나 3층에 있는 구름다리를 통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장은 4층에 있어요. 수영장입니다. 롯데는 실외 수영장은 없고 실내 수영장 하나만 있는데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다른 호텔들도 비슷하긴 해요. 여름 성수기 때가 아니라면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신라 호텔 말고는 딱히 다들 붐비는 편이 아니라
여름이 아닐 때 오면 오히려 수영하고 놀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날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수영하기에도 좋고 영상 찍기도 좋았습니다. 끝쪽에는 자쿠지가 2개 있어요. 수영하고 몸 녹일 때 사용하면 괜찮아요. 헬스장도 수영장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저는 그냥 가서 보물찾기 스탬프 찍는 느낌으로 사진만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이제 조식입니다. 저번에도 느꼈던 건데 이그제큐티브가 영상이 길어지게 되긴 하네요. 조식은 원래 원칙은 라운지에서 나오는 건데 투숙객이 이렇게 적을 경우에는 이날처럼 라세누에서 조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라세누 조식이 보통 더 잘 나오니까 이러면 이득을 보게 된 거죠. 라세누는 본관이 1층에 있어요. 어느 정도 걸어가야 되긴 하지만 가면서 조금 운동한다 생각하고 좀 더 먹으면 됩니다. 라세누 조식은 종류가 많아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한식 반찬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견과류, 시리얼, 연어는 저녁에 나왔던 연어랑 비슷하네요. 베이컨 2종이랑 소세지. 베이컨은 굽기를 조절해놨습니다. 소세지도 맛있고 에그스테이션. 저는 오믈렛을 하나 부탁드렸어요. 앞에 있는 게 기본 재료들인데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은 치즈를 기본보다 3배 정도 넣어달라고 부탁드려요. 일반적인 밸런스는 아니지만 치즈 좋아하시면 추천입니다. 전복죽이랑 게살 스프. 게살 함량은 많지는 않아요. 생선 요리 하나랑 볶음밥. 볶음밥 맛있습니다. 기름 코팅이 상당히 잘 돼 있었어요. 대구구이랑 동남아 스타일의 면 요리가 하나 더 있네요. 즉석 면 요리 섹션. 쌀국수랑 우동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면이랑 앞에 저 야채 같은 애들을 이거저거 담아서 셰프님에게 전달드리면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숙박을 하고 나면은 저녁에 술을 안 마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국물 요리를 하나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쌀국수를 하나 먹었습니다. 미역국이랑 버섯 스프 그리고 계란찜, 새우 샐러드 같은 애들도 꽤 있어요. 조식이 라운지 조식이 아니고 라세니에서 먹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맛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자니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는 사진이랑 영상으로 조금씩 남겨놓을게요. 개인적으로는 호텔 조식을 좀 좋아해요. 평소에는 아침을 잘 안 먹는 편인데 호텔 와서는 좋은 게 여기서는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게 유일한 할 일이 조식이고 가는 거 하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밥만 먹는 건데도 부지런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조식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예요. 헬스장이나 사우나나 수영장이나 오전에는 사람들이 다 별로 없어서 조식 먹고 잠깐 들려서 운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들르는 마무리 라이트 스낵. 이때는 맨 처음에 애프터눈 티 때 있었던 과자들만 있어요. 차나 커피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탄산음료 같은 애들은 그대로 있고요. 차나 커피는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닌데 여기는 체크아웃 하고 있을 수 있는 곳이니까 15층에서 체크아웃을 하면서 짐을 맡기고 올라와서 차 한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용 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 반입니다. 마무리로 커피 마시면서 과자 몇 개 집어 먹는 거죠. 저는 여기서는 두바이 대추야자를 주로 먹었어요. 새끼 먹고 마무리로 차 마시고 왔었던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르살롱 라운지. 음식을 먹고 술 마시는 호캉스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호텔 라운지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곳들을 뽑아보면은 여기랑 신라호텔이 들어가는데 신라호텔은 한 달 전쯤에 올렸었고 이번에는 롯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르메르디앙이라고 노년에 있었던 호텔이 있어요. 거기 라운지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제는 문을 닫아버려서 아쉽게도 거기는 이제는 못 가겠네요. 롯데호텔은 술 쪽에서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술들이 좀 더 가격 있는 애들이 있는 부분이나 칵테일 전담 직원분이 있으신 부분이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 칵테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가 규모에 비해서는 요즘 사람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제일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저녁 때만 봐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식사도 아주 여유롭고 직원분들은 또 상당히 많아서 편안합니다. 제가 숙박했을 때는 저녁 기준으로 거의 투숙객이랑 직원분이 2.5대 1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친절하신 편입니다. 원래 이 정도 급들의 호텔들이야 사실 다 친절하시긴 하지만 롯데는 그거보다 약간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친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는 형이나 누나 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날도 다들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놀다 나왔습니다. 이게 라운지 숙박 호캉스를 2번째 올리는 건데 롯데랑 신라는 라운지 가격대가 약간 있는 편이긴 합니다. 대신 퀄리티가 좋으니까 만족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라운지 호캉스들이 이 가격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번에는 다른 곳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길긴 했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좀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